예, 화이팅 라디오 이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오늘 빅데이터 정치, 빅데이터와 함께 정치 현안 또 그리고 정치 지형 살펴봅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전예현 우석대 대학원 개국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예현입니다. 예, 김다솜 글로벌 빅데이터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큐레이터 김다솜입니다. 네, 자, 오늘 빅데이터 정치의 새로운 손님을 모셨습니다. 전예현 교수님 모셨는데 자, 앞으로 저희 이제 빅데이터 정치에서 함께하게 됐습니다. 영광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오늘 뭐 첫 시간이니까 청취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뭐 인사 한번 드려볼까요? 네, 청취자 여러분, 지성을 깨우는 것이 라디오의 감성이라고 하는데요. 뉴스 예. 정면 승부는요. 예. 지성도 있고 특히 빅데이터 정치를 보시면 감성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유, 예, 고맙습니다. 예, 꼭 준비해 오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저는 이제 우리 교수님을 워낙 TV에서 많이 뵈서 예. M사에서도 나오시고 그렇죠, 다양한 그렇죠. 활동을 많이 예, 하셔서 예. 제가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주고받고 덕담. 예, 반갑습니다. 어쨌든 뭐 화면에서 봤던 분을 이렇게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뵙게 되니까 반갑네요. 자, 두 분 뭐 추석 연휴 즐겁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정치 얘기 안 했나 모르겠어요. 추석 밥상에 뭐 여야 어떤 얘기로 올라갈 것인가 서로 신경전을 많이 벌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족들 모였을 때 정치 얘기했어요? 저희 집은 정치 얘기 안 했고요. 전부 치고 설거지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요? 예. 그만큼 되게 이번 추석에 국민들이 정치에 좀 무관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 교수님은? 저는 사실 추석 연휴를 거의 방송을 하면서 지냈는데 그러셨구나. 예, 예. 역시 스타는 달라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아유 한가위에도 정치 얘기하니까 힘들지라고 하는 말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뭐 민생에 대한 얘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야 될 텐데 정치권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참 글쎄요. 이제 국민들이 느끼는 정치 좀 푸근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여야가 이제 명절 연휴 마지막 날부터 추석 민심을 언급하면서 민생을 우선시하겠다. 뭐 계속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SNS상의 반응 어떻게 나타나는지. 자, 김 소장님, 한번 빅데이터 한번 분석해 주시죠. 네, 이제 빅데이터 분석 도구인 썸트렌드를 통해서요. 9월 1일부터 추석날인 10일까지 제가 추석과 이 정치라는 두 단어의 언급량 비교해 봤는데요. 예. 이제 추석은 분석 기간 동안 총 언급량이 265만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반면에 정치라는 단어는요. 같은 기간 동안 약 15만 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 이제 굉장히 낮은 언급량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빅데이터로 나타나네요. 그럼요. 바로 이제 민심이 외면하는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예. 사실 2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건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데이터 상으로부터.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이 정치의 현실이 데이터상에 온전히 반영됐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두 단어의 긍정률, 부정률 이렇게 한꺼번에 살펴보시면 예. 이 대비 더 극명해집니다. 이 추석은 긍정 감성이 89%, 부정 감성은요 단 9%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이제 반면에 정치는 긍정이 23%, 부정은 74%로 나타나서요. 거의 뭐 하늘과 땅 차이의 감성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보통 우리 라디오 청취자분들 혹은 TV에서 이제 정치권 이제 빅데이터 분석 많이 들으시면 거의 대부분 부정률이 압도적으로 그렇죠. 높은 것들 많이 들으실 텐데요. 예. 여러분 이렇게 추석 같은 단어는 긍정률 높습니다. 그래요? 빅데이터가 무조건 부정률 높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되게 정치에 국한되어 있다는 거 이번에 알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단어들이 쓰였는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추석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인 감성어 중에서는요. 해피라는 단어가 가장 큰 비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 뭐 행복하다, 즐겁다, 건강하다, 풍성하다, 맛있다. 뭐 내 인생의 리즈, 전성기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났고요. 대부분 이제 명절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이제 반면에 정치에 대한 감성 연관으로는 범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 외에 고통, 갈등, 혐오, 찬물 끼얹다, 최악, 의혹 등의 이 부정적인 감성어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이제 민족의 대명절을 맞아서 정치권에서 화합과 축복의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고요. 여야가 사실 사법 대전쟁의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실망감 안겨줬다라고 이렇게 민심 읽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좀 뭐 명절과 관련해서는 아주 뭐 긍정적인 그 연관어가 많았는데 정치.
예, 역시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한 것 같네요. 자, 여야가 이제 추석 전에 뭐 이재명 소환 또 김건희 특검법 발의 뭐 이런 걸로 해서 추석 민심 잡기에 공을 많이 들였는데 결국 성공하지 못했네요. 자, 정 교수님 그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한마디로 국민들은 피곤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실 이 이슈들이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요. 대선 때부터 당내 경선에서도 일부 문제가 제기가 됐던 거고 이후에 여야 대선 구도가 잡힌 이후에도 나왔던 논쟁들 또는 네. 의혹들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현재까지 해소가 되지 않고 계속 되다 보니 대선에서 이런 공방 들어 지방선거에서 여야 싸움바 이랬던 국민들이 한가위를 맞아서 아 정말 정치가 언제까지 이럴 거야라는 짜증이 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치 감성 연관어를 보시면 범죄, 의혹 이 부분은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양당의 공방이 매우 큰 네.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긴장, 찬물 끼었다 이런 단어는 사실 지금 여야가 계속 대치를 하다 보니 협치는 잘 안 되고 있어요. 오히려 전국이 경색되고 있다. 여야의 협치에 찬물을 끼얹다 이런 기사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네. 연관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 적성 맞지 않다는 뭔가 제가 계속 찾아봤거든요. 네네. 이 즈음에 대통령실에서 행정관들을 대거 교체했는데 나왔던 단어가 적성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정리하거나 재배치했다. 이런 부분이 조금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김 소장님 지금 어쨌든 뭐 정치에 대한 네. 불신, 정당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확산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것도 좀 확인이 됩니까? 네, 이번 추석은요, 특이하게도 여야 어느 한쪽이 지배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라고 이제 분석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너무 정쟁에만 매달리느라고 민생 완전 뒷전으로 하는 그런 여야의 정당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너무 강했다라는 평가가 이제 빅데이터 분석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네. 이제 보시면 9월 1일부터 10일까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따라다닌 단어에 각각 87%와 92%가 부정으로 조사가 됐고요. 지난달 같은 달과 비교해 보면요. 부정 비율이 여당은 7%포인트, 야당은 11%포인트나 올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침묵의 나선 이론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제 추석 연휴 때 가족이나 친지 등을 만나서 이제 다수의 의견이 자신이 평소에 생각하는 의견과 맞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 적극 동조를 하겠지만 자기 의견이 사실 소수에 속하는 것 같으면 이 침묵을 지키게 될 것인데 네. 이제 정부와 여당에 대한 부정 여론이 긍정 여론을 한참 앞선 상황에서 우리 중도층, 보수층이 결집하기보다는 이 침묵의 나선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뭐 야당도 비슷하고요. 야당도 이제 민주당이 앞세우는 정치 보복, 야당 탄압 프레임도 지배적인 여론 형성되지 못하면서 사실상 여야 모두 여론 장악에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어쨌든 뭐 계속되는 논란 속에 정치를 좀 외면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여야가 이제 추석이 지난 다음에 이제 내놨던 것들을 보면은 추석 민심은 민생의 방점이 찍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은 근데 여야가 이 민생에 대한 접근 방식은 서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경제가 어렵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측면의 요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이걸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지금 계속 어떤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오늘만 해도 권성동 원내대표의 국민의힘 발언을 보면 태양광 문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전 정부의 실정을 아무래도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반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현 정부가 지금 민생은 뒷전으로 밀어놓고서 정치보복에 매몰되어 있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고 이재명 대표의 최근 발언들도 그런 점에 메시지가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에서는 고물가, 고환율 이건 당장 민생 문제잖아요. 네. 이런 문제를 계속 지적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최근에 들어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IRA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사실 지금 주식 투자하는 분들하고 차와 관련된 종사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근데 야당 같은 경우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정부가 계속 미국과 뭐 동맹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미국의 뒤통수 맞은 거 아니냐. 그리고 외교 분야에서나 경제 분야에 있어서 계속 뭔가 허점을 보이고 있다는 식의 또 공세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외에 현 정부의 뭐 감세 정책에 대해서도 여당은 경제 살리기 위한 방안,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야당은 아예 처음부터 일부분은 해줄 수 있지만 어떤 특정 선을 넘는 것은 부자 감세다. 이렇게 프레임을 명확하게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이제 여야 간의 시각차가 현격한데, 근데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주도권 싸움이 이제 본격화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첫 대정부 질문이니까 그렇죠.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정부의 어떤 허점을 파고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론을 계속 부각시킬 가능성이 남아 있어요. 여전히 이 점에서 대치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19일부터 22일까지 정치, 외교 통일 안보, 경제, 교육, 사회 문화인데 정치가 좀 내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실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이 추석 전부터 계속 공세를 강화하고 있잖아요. 예, 예. 뭐 국정조사 카드도 나왔고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특검법도 발의하기 때문에 정치 분야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대통령실을 겨냥한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좀 짚은 바가 있고요. 외교통일 분야는 역시나 제가 말씀드린 부분으로 경제와 외교 문제를 같이 네. 결합시켜서 좀 공세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 사회, 문화 분야가 사실 대정부 질문에서 주목을 받기도 하고 주목을 못 받기도 하는데 올해는 이른바 검수원복 즉 네. 시행령으로 어떤 검찰의 권한을 복원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민주당과 여권과 이렇게 날을 세워서 서로 각각 다른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다음 주 또 치열한 여야 간의 주도권 싸움이 이제 펼쳐질 텐데. 네. 근데 사실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가장 큰 이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또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뭐 이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특검법 수용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데 자, 김 소장님 이 SNS상으로는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제가 또 빅데이터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제 제가 보통 빅데이터 분석을 할 경우 많이 쓰이는 방법론 중에 하나가 언론 기사나 SNS에 쓰인 어휘들을 분석하는 건데요. 네. 이번 김건희 여사 데이터 분석은요. 먼저 포털에서 네티즌들이 김건희라는 단어로 얼마나 많이 검색을 해봤는지 알 수 있는 검색량 지수를 알아봤습니다. 예. 이제 네이버 포털에서 계산해서 내놓는 지수가 있습니다. 이제 연휴였던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네이버에서 김건희 여사의 평균 검색량 지수는 73.3으로요. 38.3을 기록한 이재명의 거의 2배에 육박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의 검색량 지수는 지난 한 달 평균적으로 44.2였거든요. 이번 연휴 때 크게 증가했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네. 이 대표의 경우 지난 한 달 검색량 지수는 43.8이었는데요. 오히려 연휴 기간에 이제 줄어든 모습과는 대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이준석 전 대표의 검색량 지수를 동시에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가 1위, 2위가 윤석열 대통령, 3위가 이 전 대표로 조사가 됐는데요. 조금 놀랍죠. 연휴 첫날인 9일 윤 대통령이 직접 무료 급식소 찾아가서 음식도 조리하고요. 또 전통시장에서 시민들과 접촉하는 등 정말 민생 행보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관심은 여전히 김건희 여사에게 쏠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응책으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관해서 이 총력 공세를 펼친 전략이 이제 효과적으로 발휘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제 연관어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월 둘째 주 김건희 여사 상위권에 논문, 검찰, 특검, 주가 조작, 이제 수사 등의 단어가 올라가 있었거든요. 이제 민주당이 지난 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허위 학력 경력 의혹 등을 망라해서 이제 김건희 특별법 발의한 것이 결국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제 검색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결국 아까 뭐 조금 전에 이제 신율 교수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정치적으로 이게 이제 특검이 이게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 자체가 정치적인 어떤 목적의 소기의 목적을 거둔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의 흐름을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직 대통령들의 같은 시기에 비해서 높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뭐 여당 내부의 내용도 있을 것이고요. 인사 문제도 있을 텐데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도 또 일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그렇다 보니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공세를 가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전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수사와 관련된 부분 굉장히 내용이 복잡합니다.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사실 방송해야 되거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굉장히 쉬운 용어입니다. 주가 조작 관련 의혹, 허위 경력 의혹 이렇다 보니까 이른바 SNS 상에서 누군가가 이걸 언급하고 자기 의견을 덧붙일 때 명확하게 이렇게 의견 표명을 하면서 정보력이 더 많아진 것인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보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 이 부분을 공세를 좀 더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어쨌든 뭐 이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이 이제 계속되다 보니까 윤 대통령이 이제 해외 순방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동행해서는 안 된다. 고민정 의원이 구설이 우려된다면서 동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전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이거 쓸데없는 걱정인가요?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제 고민정 의원이 이런 우려를 내도 참석을 하겠죠. 뭐 관례에 따를 확률이 높은데 다만 왜 이런 발언이 회자되는 것에 대한 맥락은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소장님께서도 짚어주셨듯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지금 여러 가지 법적인 의혹, 사법 리스트가 존재하는 부분 하나가 네. 국민들에게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얼굴격으로 해외 순방 일정하는 것이 맞은가라는 여론이 한 부분 존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나토 정상회의상 당시에 이제 순방길에 동행을 했을 당시에는 그렇게 여론이 들끓지 않았거든요. 예, 예. 오히려 뭐 해외 동포들과의 간담회라던가 친환경 관련 업체 관련된 부분 약간의 긍정적인 뉴스 나왔는데 끝나고 나서 장신구 둘러싼 의혹이 또 터졌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그냥 이 김건희 여사가 너무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좀 자숙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여론이 일각에서 있고요. 제가 또 여권 관계자분들을 만나서 익명으로 실명은 안 되고 익명으로 좀 의견을 들어보면 김건희 여사가 좀 당분간은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최소화하는 것이 낫지 않냐는 여론이 일각에서 있다. 좀 이런 의견도 들립니다. 네. 뭐 아까 김다솜 소장이 빅데이터 분석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언급량보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량이 훨씬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지금 기소 의견으로 경찰에서 이제 성남 FC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금 검찰에 송치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이제 지금 민생만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지금 기자들의 질문에 전혀 대답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외면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쌍특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서로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다 쌍특검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대책을 세운 걸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 제가 보기에 이게 앞으로 여론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특검 같은 경우에 사실 절차적으로 보면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던가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던가 이런 절차적인 문제에 봐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SNS 분석량만 봐도 김건희 특검법 발의되자마자 폭발적으로 정보량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여론이 계속되고 나중에 민주당이 이런 부분과 결합시켜서 국회와 관련된 일정, 예상과 관련된 일정을 계속 결합시킨다면은 여소야당인 상황에서 여권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예전 부담스러울 수 있다. 예전 상황 한번 봤을 때 드루킹 특검이 사실 얘기가 나왔을 때도 크게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당시에 보수당 소속의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 투쟁하고 단식 투쟁도 투쟁이었지만 이후에 추경을 연관시켜서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상황이 많이 반전됐거든요. 이런 여론이 좀 복합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이슈가 계속 언론에서 다뤄진다면은 또 상황은 또 달라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될 수가 있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예현 우석대 대학원 개원 교수 또 김다솜 글로벌 빅데이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